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매매일지 비슷하게 제작을 했기에 제 혼잣말처럼 하는 뉘앙스가 풍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5월 2일 금요일 장마감쯤입니다. 제가 생각한 나스닥 매도 라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TQQQ 롱 비중을 추가도 매도해서 15%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15% 롱을 남겨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도 투더문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주 약한 하락 일명 일봉에서는 11이평선을 터치 후 재차 고점을 올릴지 모르기에 내가 만약 풀매도를 하고 11이평의 캔들이 도착했을 때 동일한 비중을 다시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평단과 싸움에도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11이평에서 반등을 할지 더 떨어지고 반등을 할지 그 반등이 고점을 다시 올릴지 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풀매도를 하던 말던 본인 자유겠으나 일단은 상승임이 좋으니 기다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5일 월요일에도 장은 고점을 더 올리지 못하고 점점 힘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5월 6일 화요일에는 급락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당연한 건 없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15% 남은 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SQQQ 해칭을 들어갑니다. 다만 약간만 떨어지고 재차 고점을 넘길지 모르기에 숏 해칭은 롱보다는 당연히 적은 5% 정도만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은 QQQ ETF 기준으로 본다면 1차가 478 정도이며 다음 라인이 462달러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TQQQ 입장에서는 그리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물론 2차 라인이 바닥이 될지 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일단 5월 6일에 급락이 나와서 이번 라인까지만 다이렉트로 안 가면 현재 내가 가진 롱 비중은 물론 수익금이 줄겠지만 그래도 대응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왜 대응하기가 수월해지냐면 시나리오를 일단 짜놓은 상태입니다. 1번 안 눌리고 다시 고점을 높여버린다. 2번 1차 매수 라인에서 고점을 더 올려버린다. 3번 1차 매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재차 저점을 낮추면서 2번 매수 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1차 매수 라인에서 추매를 했다면 롱 비중은 20% 정도일 텐데 1차 매수 라인은 깨버리면 2차 매수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버스는 수익이 날 테고 대신 롱은 평단가에 따라서 약수익일 가능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롱 비중 축소를 할지 풀매도를 해서 스탑로스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쉬운 단계. 2차 매수 라인까지 급락이 나오는 건 사실 대처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해칭을 한 이유이기도 그리고 화요일에 478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물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에서는 당연히 멈춰있는 상태지만 나스닥 선물은 23시간 돌아가니 이때부터는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 됩니다. 나스닥 선물 6시간 차트이며 나스닥 현물 QQQ ETF 확장 시간 4시간 차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보라색 중파동이 과매수권까지 못 가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면서 5월 6일 화요일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상황. 혹은 고점을 갱신하고 좀 더 크게 올라가는 상황. 숏을 보유한 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겠죠. 롱 고점을 뚫을 때 숏은 손절할지. 여기서도 헤이크가 한 번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바로 아래로 밀려버리는 경우. 이러면 숏 손절하고 롱 돌파 추매하는 분들은 일명 당하는 거죠. 이걸 파동으로 풀어보자면 아직 골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중파동이 다시금 골크가 나와서 과매수권까지 위로 쭉쭉 올라가느냐. 이러려면 7일, 8일, 9일까지 계속 올라야 합니다. 6시간 차트 기준으로 마감 캔들이 12평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는 가격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그러면 화요일 저점 부근에 매수 못한 분이 저에게 이제라도 매수할까요? 묻는다면 이제 와서 매수를요?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이런 경우입니다.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혹은 고점도 살짝 깨지만 중파동이 과매수권까지 못 가면서 아래로 밀려버리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5월 6일 저점을 깰 때 예수금과 본인이 가진 평단가에 따라서 스탑로스로 비중을 덜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한 2차 매수 라인이 앞으로 나올지 말지 모르는 하락의 저점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대신 내가 대응할 시나리오는 매우 간단해집니다. 다시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7일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또 이상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도 합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파월이 금리 결정하면서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갖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걸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할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장투를 하던 저처럼 단기 스윙을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건, 다만 저는 뉴스를 보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서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약간 모자르지만 10일 이평선 부근까지 온 후에 7일 수요일 선물 일본 캔들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토캐스틱 소파동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가 단기 저점이 나온 거라면 7일 수요일 캔들 마감도 5일 이평 이어야 하고 8일 목요일 캔들도 5일 이평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려오는 소파동이 다시 위로 돌아 올라갈 거니깐요. 근데 만에 하나 8일 새벽 FOMC 혹은 8일 목요일 장 마감 일본 캔들이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제가 말한 나스닥은 2차 매수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SOXX ETF 일명 SOX의 상품으로 대입해서 보면 어차피 반도체 섹터도 섹터별 호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스닥 지수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에 대한 뉴스는 저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할 뿐입니다. 화요일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화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린다면 반도체는 SOXX ETF 기준으로 176에서 180달러가 다음 매수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가 저점이라는 의미는 아니기에 여기서부터 비중에 대한 고민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롱을 홀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매수할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본인의 매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설령 내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손절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손절하는 것도 쉬워야 매수할 때 비중도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비중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계좌가 커지는 건 시간이 많이 느릴 테지만 대신 하락장이어도 버티는데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허나 결국 계좌가 크게 커지는 시기가 오려면 내가 롱을 매수한다고 치면 이런 패턴에서는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본인만의 패턴이 나오면 거기서는 비중을 세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 믿음은 결국 누가 알려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 말고도 더 훌륭하게 차트 보는 유튜브를 참고하시더라도 오로지 매수 타점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무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혹은 저 유튜브는 왜 저기서 매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비중은 왜 저렇게 들어가는지, 내가 저 사람처럼 비중 들어갔는데 실패했을 땐 해당 유튜브에게 AS 받으려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국 본인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결론은 심플합니다.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2차 매수 라인에 더 비중을 실을 거고, 만약에 고점을 더 올리지 못하고 6일 저점을 깨면 롱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축소할지 말지는 제 마음이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